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이제 이런저런 일로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이 파라과이의 이민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렇게 보다시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선교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 면제죠. 영주권을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으면은 군대가 면제가 됩니다. 38세까지 병역 의무가 이제 연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해외 이주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6개월 이상을 우리나라에 머물 수가 없어요. 6개월 이상 머물게 되면은 이제 병역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잠깐 이제 여행 정도로 다녀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걸 영주권으로 인해서 이제 군대를 미룰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계속 체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이 매달씩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죠. 근데 뭐 파라과이 이민 오는 데에 있어서는 만약에 돈이 있으면은 굉장히 살기는 좋은 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물가보다는 엄청나게 싸죠. 저도 이제 미국 같은 데 있었을 때 이제 물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그렇지만 이제 고기 종류라든지 야채 종류 같은 경우는 훨씬 싸고,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가 대륙에 이제 집 있기 때문에 이제 생선이라든지 조개류 그리고 해물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비싼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과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보통 한 달 정도를 살아봐야지 전체적인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영상을 찍지 않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역사를 봐야 해요. 역사를 봐야 하는데, 원래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 자체가 남미에서 굉장히 큰 나라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파라과이를 여러분들이 구글 맵에서 치게 되면은요, 남미 중에서도 정확히 이제 대륙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 파라과이가 예전에 해상로를 뚫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우루과이를 이제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루과이가 이제 바다 쪽이니까. 그런데 우루과이하고 1대1로 싸웠으면은 그때는 파라과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겼을 텐데, 근데 이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그리고 브라질하고 3국이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과이를 친 거예요. 그래서 파라과이를 쳐가지고 파라과이가 졌어요. 그때 그렇게 졌기 때문에 파라과이에 있었던 금싸라기 땅이 있어요. 이과수 폭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폭포이고, 그리고 파라과이의 유일한 관광 명소예요. 관광 명소인데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한 8시간, 9시간 정도 가는 곳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곳을 이제 다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쪽으로 해가지고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한 남자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1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그때가 이제 한 100년, 뭐 200년 된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바람기가 있어요. 남자들이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집 살림하는 남자들이 많고, 굉장히 이제 여자 있으면서도 동거하거나, 그리고 이제 결혼보다는 이제 동거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친구 또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죄악이라는 것 자체가 세대를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또 보게 되면은 정치 쪽으로 한번 볼게요. 정치. 지금은 우파 정권인데요. 예전에 독재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독재 시대가 있었을 때에는 좋은 점이 뭐였었냐면은 다들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은 담장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담장이 거의 무릎 수준밖에 안 됐었대요. 그리고 담장이 없는 집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만큼 치안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좀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하니까 그래서 범죄자도 없고 굉장히 치안이 좋은 나라였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한 1980년대 그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제 좀 이제 자유민주주의화가 되게 되면서도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이 이렇게 집권을 하기도 하면서도 점점 이제 인권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범죄의 형량을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 키보다도 높은 담장들이 굉장히 많고 다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래도 도둑들도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들이 다 집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걸 찍었으면 올리고 싶은데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은 도둑들이 와가지고 핸드폰만 채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길 가는데 핸드폰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웬만해서는 이제 들고 다닐 때 핸드폰을 들고 나가기는 하는데 밖에서 막 잡고 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방 같은 거 메고 있으면은 가방 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실제로 본 거는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치안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 게 뭐냐면은 보통 한 7시, 8시쯤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 다니는데 대신에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그쯤 되면 사람들이 다 자는 편이고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저도 그래서 여기 사람들에 맞춰서 한 7시, 8시, 6시, 7시, 8시 늦어도 9시는 자가지고 새벽 한 3시, 4시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7시, 8시, 9시쯤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굉장히 뭐 위협하거나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인구가 700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듣기로는 이제 4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다 40대 이하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만약에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게 된다. 굉장히 저는 기업들이 파라과이란 나라 자체를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보통 평균 월급 같은 경우가 230만 과란위에서 300만 과란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달러로는 이제 한 300불에서 45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 5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가가 쌉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싸요. 싼데 이제 유일하게 좀 약간 미국 물가, 우리나라 물가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싼 편이고 저는 뭐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미국 물가랑 이렇게 비교해봐도 야채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좀 싼 편이고 야채 과일 같은 경우 저는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 먹습니다. 그리고 또 물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엄청나게 싼 편이에요. 그래서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갈비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한 25,000 과란, 현지인들이 소갈비 같은 거를 팔면은 25,000 과란이 1인분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파는 소갈비 같은 경우는 4만 과란위에서 한
6만 과란이 그 정도의 1인분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분 가격이 한 4,000원대에서 8,000원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푸짐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소갈비를 먹고 싶다, 뭐 소고기를 많이 먹고 싶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이 소들은 이 사람들이 비료를 먹여서 키운 소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지? 그걸 뭐라고 해야 하지? 그 사료를 먹여서 키운 게 아니에요. 비료는 식물이고 사료를 먹여서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풀을 먹고 돌아다니는 소들이기 때문에 그 소들로 인해서 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우리 몸에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가 있는데 오메가 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풀에 많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3를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노화를 억제시키고 굉장히 동안을 유지하게끔 하는 게 오메가 3예요. 그리고 오메가 6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몸에 이제 성장 호르몬 같은 걸 촉진시키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보통 사료에 옥수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한우 같은 거 먹게 되면은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오메가6가 들어간 옥수수 사료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우리 몸의 자체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또 그걸 먹음으로써 고기 먹는 사람들이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폭삭 늙고 막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비롯된 건데 여기 소들은 이제 풀 먹고 자라니까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은 오메가3까지 같이 섭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서 살도 빠지고 이렇게 동안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굉장히 질겨요. 고기를 저는 미국에서 먹고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서 있다가 오니까 질겨요. 질겨서 그게 좀 이게 힘든데 대신에 안심 같은 거나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부위를 사거든요. 그래도 싸요. 그래도 이제 마켓 가가지고 사도 뭐 8,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그 정도면 굉장히 이렇게 큼지막하게 고기를 사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굉장히 싸고 그리고 또 야채들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물가가 낮은 편인데 대신에 이제 한국 음식점이 아니라 한국 음식들 같은 거라든지 공산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씩 이제 물가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프린터라든지 뭐 노트북 뭐 그런 거부터 세탁기 뭐 이런 가전제품들 여기서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입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물맛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냥 물을 먹으면은요, 몸에서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각이 있어가지고 물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어보면은요, 이 물이 물맛이 좋다 그러면은 그 물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계에 있는 물들을 먹어보고 그 물들을 이렇게 테스트함에 있어서 가장 물맛이 좋았던 게 피지워러인 것 같고 피지워러는 진짜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워러가 그 우리 몸에 맞는 농도에 맞는 그런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 남미에 있는 물을 마셔봤을 때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남미 쪽에서 파라과이가 혹시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물이 좋은 편이냐고 물어봤는데 물이 굉장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굉장히 좋은데 이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콘 가스가 있고 씬 가스가 있어요. 씬이라는 게 without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스가 없는 물이 있고 가스가 있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산수가 있어요. 탄산수. 저는 뭣도 모르고 물을 샀는데 딱 이렇게 밑에서부터 마켓에서부터 물을 사가지고 들고 오잖아요. 들고 오면은 그 동안에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딱 뚜껑을 땄는데 팍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여기는 물도 터진다 뭐냐 이게 그랬었는데 탄산수더라고요. 탄산수. 저는 탄산수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탄산수도 잘 먹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때문에 물갈이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물 자체가 좋은 편입니다. 남미 중에서는 제일 좋은 편이고 로스앤젤레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뭐 조지아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달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 양식장에서 키우기보다는 진짜 풀어놓고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른자가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굉장히 색깔이 노래요. 그래서 계란도 여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도 굉장히 싼 편이고 야채 같은 경우도 정말 싼 편이고 그 무 한 박스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고 그리고 야채 뭐 고기 이런 건 싼 편인데 해물 같은 경우는 이 파라과이 자체가 대륙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비싸다. 그리고 또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요. 야 진짜 교통이 완전 막가파예요. 다 원웨이라고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일반 통행, 직선 통행? 한국말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원웨이라고 하거든요. 원웨이가 뭐냐면은 차가 이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못 가고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차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별로 보기가 드물어요. 그냥 대로? 그러니까 하이웨이 빼고는 하이웨이, 고속도로, 그러니까 국도 이런 거 빼고는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차들 같은 경우가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빵빵빵빵 거리고 그리고 아무 때나 껴들어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탑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스탑 사인이 있으면은 그리고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스탑 사인이 있으면은 여기서 쓰죠? 그러면 먼저 쓰는 사람이 앞으로 가요. 그래서 먼저 선 사람이 가고 그리고 다음에 선 사람들이 가고 뭐 이런 편인데 여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가면 내가 먼저요. 이쪽 차선에서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쪽 차선 그냥 쭉 가요. 그리고 나서 다른 차선에서 쭉 가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끼어들고 야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데 아니 왜 이렇게 이제 교통이 혼잡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교통에 있어서는 정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운전을 굉장히 험악하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운전면허증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운전면허증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운전면허증을 그냥 돈만 주고 발급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법치 정신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운전을 꽤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요, 그냥 천천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써요. 확 쓰다 보니까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보통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이 뭐 횡단보도라든지 사람이 먼저잖아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차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거기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려고 해도 차들이 멈춰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 눈치를 봐야 하고 제일 무서운 거는 버스입니다. 버스가 진짜 막 길을 건너 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차가 그냥 쌩 가요, 쌩. 그래서 버스가 만약에 그 상태로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아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차들을 조심을 해야 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별로 여기 살면서 뭐 불편한 점은 못 느껴봤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한 가지 있다면은 가스레인지 빼고는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다. 이게 파라과이에 있는 가스레인지인데 어떻게 켜야 하냐면요 성냥불로 켜야 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성냥불을 가지고 와서 일단은 가스를 켜도 가스만 나오지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어떻게 켜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성냥이 있으면요 성냥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으면은 잘 보여드릴게요. 카레는 치우고 아이고 꺼졌다. 다시 성냥이 있죠. 성냥에 아이고 이렇게 불을 붙여서 성냥에 불을 붙여서
그래서 여기에 불을 켜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붙게 돼요.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었죠? 근데 붙었는데 저게 가장 센 거예요. 더 내려가면은 더 약해지지 않고 그냥 뭐 그대로예요. 더 약해져요. 그냥 그래서 그나마 이 위쪽에 있는 게 센 건데 센 불이 이겁니다. 그래서 불이 굉장히 약해요. 저는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가 좀 신기했어요. 그래도 모닥불에 안 구워 먹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가스레인지 빼고는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근데 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짜장면 집도 있어요. 여기 짜장면 집도 있는데 짜장면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요. 짬뽕도 맛있어요. 오다 가다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거기 사장님이 원래 치과 의사였었대요. 치과 의사였는데 근데 애들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나랑카 후고대 나랑카라고 해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오렌지를 사가지고 오렌지를 그냥 입으로 쪽쪽 빨아먹어요. 그리고 이빨을 잘 안 닦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많이 썩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과 의사였는데 그냥 의사니까 치료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오면 그냥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돈이 안 되니까 치과 의사를 접고 짜장면집을 시작을 해가지고 짜장면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만나봤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 이 선교 같은 것도 전략을 짤 수 있고 그리고 선교 지역들도 이런저런 곳을 가봐야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용실 오늘 갔었는데요. 이렇게 왁스 바른 게 지금 몇 년 만이지? 거의 한 9년, 10년? 9년, 10년 만에 발라본 것 같아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한번 미용실 가가지고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왁스 바르고 두 번째로 바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 아저씨 분께서 미용실 그분께서 이제 굉장히 신앙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 온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 저 사람은 공산주의의 사람인데 그때 되면서 굉장히 그런 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이제 피하라 그런 것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파라과이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이제 믿음을 지키려고 이민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온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죠. 그리고 이 이민에 있어서 이제 드는 비용 같은 경우는 한 2,9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달러 있죠. 달러를 2,900불 정도를 들고 오셔야 해요. 근데 달러 중에서 도장 찍힌 거는 또 못 써요. 도장이 찍히거나 낙서가 돼 있거나 그런 거는요. 안 받아줘요. 그리고 100불짜리 있죠. 신 100불짜리 말고 예전 100불짜리는요 여기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잘만 쓰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돈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돈 바꿔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안 바꿔주는 거예요. 막 그 시세도 낮게 쳐주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시려면은 새 돈으로 100불짜리를 빳빳하게 신권을 받아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만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영주권 처리 절차를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가셔도 여기서 다 영주권을 발급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럴 경우는 2,900불로 좀 가격이 있는 편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장기로 머물 분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가격이 싸게 여기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관심이 있고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한번
뭐 여기에 파라과이의 영주권을 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아니면 댓글에 그런 것들 이제 남겨주시면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은요. 저는 이 파라과이의 나라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장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할 700만 명이라고 하죠. 700만 명이라고 하면은요. 40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인구예요. 그리고 여기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육 수준이 낮기는 낮아요.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저도 뚜 아블레스 잉글레스 그러니까 영어 할 줄 아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스페인어까지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공부하지, 신학 공부하지, 그리스어 공부하지, 지금 스페인어까지 공부하지. 그러니까 공부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기도하고, 뭐 하루 살아가는데 음식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그런 바쁜 점이 있지만 교육 그 대신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한다고 해요. 영어를 조금씩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주택 같은 걸 살려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 2억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3, 4억까지도 나가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집값하고 여기 지금 집값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한 거죠. 저는 뭐 1, 2억, 3, 4억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돈이 뭐 30만 불, 40만 불이면 미국의 조지아에서는 진짜 으리으리한 방 6개짜리 집을 사거나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경제가 발전되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있는 집은 떨어지지는 않겠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집값이라는 거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 사람들의 수준이 50만 원, 60만 원 한 달에 버는 수준인데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그렇게 높은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투자를 하면은 여기는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렇게 이제 다 제가 지켜본 결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들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 건축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딱 일정하게 정량화된 집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빌라 지으면 다 똑같이 짓고 아파트 지으면 다 비슷비슷하게 지어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너무 이제 좀 제각각인데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개성이 있는 나라다.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재밌어요.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온 목적은 선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설교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는요, 지금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홍사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기 오지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파라과이의 원주민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인종 중에서 한 번도 저는 흑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산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흑인 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흑인을 본 적이 없대요. 이 나라에서는 흑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인종 색깔들도 다양하고 그 이유가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왔잖아요.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인도 있고 정말 이제 유럽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지인이죠. 현지인 와가지고 스페인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는 경우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 사람들이 왔을 때 스페인 사람들이 좀 굉장히 뭐 귀족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많이 왔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지 뭐 그런 피가 물려받았다. 그래가지고 약간씩 이렇게 범죄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뭐 그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순박한 것 같아요. 순박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지인이 그렇게 해서 있고 원주민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파라과이에 이 남미에서 태어나가지고 남미에서 자라고 피가 안 섞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아순시온이라는 데가 이제 도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숲이에요. 전부 다 숲. 이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보다 큰데 이제 700만이라는 인구가 다 이제 도시에 아순시온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지 선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지인들을 만나러 가려면 여기서부터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떨어진 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들이 다 이제 오프로드로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그 아스팔트 같은 것도 안 깔려 있는 그런 데에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하거든요. 거기 지역 사람들도 굉장히 교회가 가득 찹니다. 왜냐면은 애들한테 놀이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놀이고 교회 자체가 이제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 거 보면은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9장 9절 가보겠습니다. 9장 9절 가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의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부족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대신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뜨거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한번 가봤었고,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이제 오지 선교인데 거기도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권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이제 여기서 청바지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20개에서 뭐 30개 매장에게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현지 목사님을 세우시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현지 목사님 세우시고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거기를 가봤는데 굉장히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가난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은 청부살인까지도 할 수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에 원래 마이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교회를 사람이 없었을 때 이제 도둑을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참 열악한 환경이다. 그리고 교회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마이크까지도 훔쳐가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은요 사람들이 가득 차요. 그리고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11조를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11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이 레위 사람들한테 이제 먹을 것을 자기가 이제 농사 지은 거 뭐 그런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하니까 농사 지은 거 없는 와중에서도 뭐 내가 산 것들 있잖아요. 뭐 식용유, 뭐 아니면은 길렀던 뭐 사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헌물로 갖고 오는 게 헌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신앙생활 언제였었냐? 한 1960년도, 70년도 때 보면은 사람들이 다 헌금으로, 헌물로 이 쌀을 가져왔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느낌? 바구니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로 이제 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서 그걸 또 그 가져온 사람들 중에서 기도해 보셔가지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고, 그렇지만 이제 애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가득 차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패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다들 이 이민 온 사람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들을 보게 되면은요, 잘 살 때 신앙을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또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이 흐리멍텅하거든요. 흐리멍텅하고 동태 눈처럼 해가지고 다 이게 포커스가 제대로 없거든요. 하나님한테 시선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 그냥 습관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여기 현지 사람들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도 받고, 예배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교회들 보면은 한 30분 30분 찬양하고 30분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리고 30분 딱 그 기도하고 끝, 그건데 이제 여기 현지 목사님이라든지 현지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시고, 찬양 같은 경우도 뭐 1시간 내지 뭐 그렇게 하시고, 예배 시간도 1시간 정도 설교를 하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다 앉아서 들어요. 앉아서 잘 듣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정말 은혜가 된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기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지혜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공부의 목적 자체가 선교거든요. 선교고, 그리고 언어 자체도 배우고, 많이 배워서, 많이 배운다는 것은 결국 남들을 그만큼 많이 섬기고, 내가 배운 것들을 남들한테 전해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끔 만들고,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보답하신 사랑,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이제 그런 영혼 구원에 있어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전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가지고 스페인어 몰라요. 하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택시 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뚜꾸리세스 크리스투스 헤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믿냐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믿는다고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알거든요. 여기 나라 자체가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라서 그런지 이 성모 마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리아는 사람이다. 노 산타 마리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노 산타 마리아. 마리아 에스 페르소나.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람이고, 헤수스 크리스토스 에스 디오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스페인어 성경도 조금씩 읽어보면서 발음들을 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9월 11일 날 왔거든요. 9월 11일부터 계속 이제 스페인어 조금씩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머무는 곳 자체가 할매 집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라기보단 좀 약간 빌라 형식인데, 이 권사님이 이 집의 건물주시거든요. 그 권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나눠봤어요. 주일날에 나눠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을 잡아가지고 밑에 층에서도, 제가 지금 3층이거든요. 2층에서도 권사님이 계시고 지금 4층에서도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따로 하루 정도를 이제 일주일에 예배 시간으로 잡아가지고 제가 또 설교하고, 그리고 또 여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한 4시 40분 정도에 나가서, 그래서 마음대로 기도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4시 40분 정도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예배 끝나고 나면 한 6시 되면은 그때부터 뭐 한 8시나 9시까지 교회 나가서 기도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일단은 말이 돼야지 뭐. 누구 한 명이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영어로는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에스파뇰까지 스페인어까지 이제 지금 배우고 있어가지고 나름 재밌어요. 나름 재밌고 또 언어라는 것 자체가 영어 배우면은 스페인어 금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고 비둘기 저번에 있었었잖아요. 비둘기 날려 보냈어요. 그 날 수 있을 때까지 이 돼가지고 날려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칠게요. 혹시 파라과이에 이민에 관심이 있다. 그런 경우는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여행사에 문의를 잘 드려가지고 그래서 올 수 있게끔 연락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